그 다음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관계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었고요. 그리고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걸 했습니다. 그죠? 제한된 범위에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최소값만 존재하고 최대값은 없지만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최대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죠? 최소값이 있고, 그리고 요 값하고 이렇게 x 이꼴 a일 때와 x 이꼴 b일 때와 그리고 꼭지점 요렇게 비교해서 제일 높은 녀석이 최대값, 그리고 제일 낮은 녀석이 최소값이다. 요렇게 비교해 주는 문제. 요게 2차 함수에서 더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이제는 또 이 최대 최소 문제의 활용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는데 어떤 식의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523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항상 문제에서 이런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범위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범위가 없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최소를 다 안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근데 얘는 범위가 다 있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둘 다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봤는데 y는 x제곱 플러스 2x 전체의 또 제곱이야. 몇 차식이 되는 거죠? 이거 4차식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 4차식의 최대 최소를 배운 적은 없다는 거야, 아직까지. 그지? 그래서 이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건데 문제를 봤더니만 x제곱 플러스 2x라는 녀석이 여기도 한번 나오고 여기 또 한번 나오네요. 맞죠? 그렇게 어떤 그 공통 부분, 동일한 부분이 반복이 된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이것을 치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앞에서 우리가 뭐 인수분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동일한 부분이 반복이 될 때는 다른 문자로 두고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치환만 해주면 돼.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x라는 녀석이 반복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t로 두고 문제를 풀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주어진 식 y는 요게 t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4t 요렇게, 그리고 더하기 3 요 문제로 문제를 풀면 된다 이 말이야. 바꿨으니까. 됐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이렇게 두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서 이 녀석의 새로운 범위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 요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늘 그 애들 중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봐. 우리나라 미세먼지도 많고, 맞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 어디로? 다른 나라로 이민 갈래. 맞지? 이민 갈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디로 가볼까요? 어디 좋아요? 어디로 가볼까? 호주. 됐나요? 호주도 지금 위험한데. 산불 나가지고, 그지? 자, 미국으로 합시다. 그럼 미국으로 갑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쓰는 돈은 원화를 쓰잖아. 맞지? 근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 미국에는 뭐 써? 달러 쓰잖아. 맞지? 그러면 미국에 가가지고 사는데 내가 새우깡 사 먹을래. 근데 1,000원 주면은 새우깡 줘야 안 줘요? 안 주잖아요. 돈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야. 됐지? 돈의 단위 자체가 원화에서 달러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내가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들고 간다. 됐죠? 그럼 미국 가면은 이거를 100만 달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환율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1,000원이 그 나라에서는 1달러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민을 가거나 여행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나라 돈을 들고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던 문자는 x에 관한 식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t로 바꿨다는 말이야. 맞지? 그러면 얘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여행을 갈 때 가져가는 돈의 범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다. 내 들고 갈래. 그럼 여기서도 달러로 바뀌었을 때는 얼마 달러 해서 얼마 달러.
뭐 1000달러에서 2000달러,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나라에 맞는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새우깡 사고 1달러만 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는 이게 범위라는 거예요. 됐죠? 기존에 쓰던 원화를 쓰던 범위가 새로운 달러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기존에 쓰던 X의 범위는요. 얼마에서 얼마까지예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예요. 그럼 얘가 T 날아가면은 이게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로 바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됐지? 그 계산을 한 번 더 해주면 돼. 한 번 더 해주면 돼. 자, 문제를 두 번 푼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요렇게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T는 지금 X제곱 플러스 2X라는 T와 X에 관한 2차 함수가 됐잖아. 맞지? 그리고 요 범위가 지금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1에서 X가 어디까지야? 1까지란 말이야. 되겠니? 그럼 얘를 일단 T의 범위로 바꿨을 때는 얼마에서 얼마까지로 나오는지를 먼저 구해보자는 거예요. 됐죠? 역시 마찬가지 2차 함수 풀면 돼요. 자, T는 X제곱 더하기 2X에 똑같습니다. 1차 계수 절반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1 빼기 1 해서 그러면 T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더하기 0 나오네요. 아닌데 마이너스 1 나와야지. 왜 0 나와? 맞지? 요까지 묶여지고 요거 3개가 완제가 되고 얼마 남아요? 마이너스 1 남잖아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T와 X에 관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봐. 됐지? 그래야 범위를 알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굴러긴 그래프잖아. 맞니? 그래서 마이너스 1, 꼭지점 마이너스 1 여기로 지나가는 요렇게 생기는 그래프다 이 말이야. 근데 주어진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보면 된다 이 말이야. 요게 T축입니다. 요게 X축입니다. 됐죠? 그럼 T의 값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 값으로 바뀌지 않느냐. 되겠나요?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우리는 최소값 마이너스 1인 거는 바로 눈에 보이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T가 마이너스 1 최소값 보이고 X에 1 넣으면 최대값 나오는 거 맞니? 1 넣으면 여기 1넣가 산수하면 돼요. 1넣가 산수해보세요. 2의 제곱 4 빼기 1이니까 3이다 이 말이야. 요 녀석의 값이 여기가 3이 된다 이 말이야. 되겠나요? 그래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일 때 T가 X제곱 플러스 2X일 때는 요 T의 값이 어디에서부터 마이너스 1 최소값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요렇게 바뀐다 이 말이야. 요게 아까 얘기했던 어떤 환율에 의해서 범위가 바뀐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 문제는. 나머지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갑니다. 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래. 우리가 T를 요걸로 잡았을 때, 요걸로 두었을 때, 딴 걸로 두면 또 바뀌겠죠? 요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끝났어. 이 문제 뭐고 하는 거니? 요거라는 거야. 자, Y가 T에 관한 함수가 되고, T의 범위는 얼마?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일 때 최대 최소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또 문자가 바뀌었는 거지, 문제가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됐죠? 원래 4차였는데. 자, 다시 갑시다. 또 표준형 또 바꿔야 돼요. 마이너스 4t에 1차 계수 절반의 제곱 계속 나옵니다.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요.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y는 3개, 요소 3개 묶으면 t 빼기 2 전체의 제곱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나올 거단 말이야. 됐지? 아까는 x와 t에 관한 함수였고 이제는 t와 y에 관한 함수로 또 그려주면 되는 거야. 꼭지점 보이지? 2, 마이너스 1 보이나요? 이렇게 한 번 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t와 y에 관한 함수 2, 마이너스 1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것이다. 됐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구하래. 됐지? 그러면 3이 여기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 잘라주시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여기까지 정도 나올 거야. 됐지? 누가 보더라도 최대값은 여기일 때인 거 보이죠? t에 누구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가지겠다. 됐지?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 우리는 최대값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프를 해석을 했더니. 됐죠? 그래서 t에 마이너스 1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t에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3의 제곱 9. 9에서 1 뺐죠? 그래서 최대값은 9 빼기 1이니까 얼마? 8?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동일한 부분이 반복이 될 때는 치환을 하자. 동일한 부분이 반복이 될 때는 치환을 하자. 그리고 치환을 하면은 항상 범위가 새로운 범위로 바뀌어져야 된다. 원래 있던 x의 범위가 t에 관한 범위로 바뀌어져야 된다. 됐죠? 새로운 범위. 아까 쌤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돈 들고 가면 안 돼요. 달러로 바꾸면은 그 돈의 범위가 바뀐다. 요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필수 대표 문제 523번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자, 범위 바꾸는 문제는 되게 중요해. 항상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오는데 범위가 바뀌는 문제들은 항상 주의를 해야 돼. 그냥 문제 풀면은 선생님 문제가 범위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범위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범위 바뀌는 문제 중요하니까 생각을 좀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 527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4차 문제도, 자, 다시 앞에 4차 문제지만 이걸 4차로 해석하지 말고 치환을 하면은 다시 2차 형태 우리가 계속 풀었던 문제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527번 xy가 실수일 때. 자, 앞에 항상 우리가 문제를 볼 때 xy가 실수래요 이런 말을 왜 적어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안 적어놓을 수도 있을 거잖아. 근데 이렇게 적어놨다는 말은 이거를 뭐 해라? 써먹어라. 이거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문제사 바로 보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8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 문제 완전 얼토당토 않죠? 얼토당토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2차 함수 형태에서는 뭐 최소값을 구해내는 문제를 우리가 꼭지점에 좌표로 구해낼 수가 있었는데 얘는 문자도 두 개야. 둘 다 2차식이야. 이거 어떻게 푸냐 이 말이야. 모르겠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최소값을 뭐 스몰 m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 봅시다. 됐나요? 그러면 이 식은 자 볼까요? m이 누가 되냐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8 이렇게 두고 요 m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되겠나요? 요 m의 값 중에 제일 작은 거 구해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거야. 그런데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 xy가 무슨 수? 실수 조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써야 되느냐? 이것은 실수의 성질을 써야 돼. 실수의 성질을 써야 돼. 우리 앞에서 뭐 배웠지? 유민아? 복소수 배웠잖아. 그지? 복소수에서 이게 실수와 어떤 허수 형태로 이렇게 나눠졌었잖아.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뭐였는지 선생님이 누차 얘기를 했었죠. 뭐 있었어요? 실수는 실제로 보이는 수고 허수는 안 보이는 수다. 그래서 실수는 어디에 나타낼 수가 있어? 수직선에 나타낼 수가 있고 허수는 나타낼 수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였지요? 실수라는 아이는 제곱을 하면은 0 이상이 되고 순수한 허수는 제곱을 하면은 0보다 작아지는 형태가 됐다. 됐지? 그러니까 뭐 쓰자? 요거 써먹자 이 말이에요. 요거 써먹자는 거예요. 요거 써먹자 이 말이야. 됐지? 요거를 써먹자 이 말이야. 요거를 써먹자.
사용을 하자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실수를 제곱하면은 0 이상이야. 제일 작은 값 얼마? 실수의 제곱 제일 작은 거 얼마? 0이라는 거야. 됐지? 최대값은 뭐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실수를 제곱을 하면은 제일 작은 거는 0이야. 그건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실수의 제곱이 0 이상이라는 것을 써먹기 위해서 실수의 제곱 형태로 바꿔주자 이 말이에요. 예를요.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랬더니만 2차가 있고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1차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런 실수 전체의 제곱 형태가 되려면은 우리가 계속 배웠던 완전 제곱식을 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나요? 그렇게 유도를 합시다. 자, 그러면 x 요거 두 개 있고요. y 요거 두 개를 완전 제곱식 둘 다 따로 만들어 봅시다. 2차의 개수를 1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얘는 2로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것이고, 자,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이야.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1차 개수 절반의 제곱인 플러스 9 마이너스 9가 있어야 되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y는 다행히 2차의 개수가 없으니까 바로 갈게요. 갈로 y제곱 플러스 4y에 역시 1차 개수 절반의 제곱 풀4 마4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18이 있다. 이렇게 나타내보자. 자, 그리고는 바로 할게요. 쭉쭉 갑니다. 요거 3개, 뒤에는 요거 3개 묶어서 2배의 갈로 x-3의 제곱. 자, 9는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뒤에 y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고, 이제 남은 아이들 산수해서 꺼낼 거야. 요거 꺼내야 돼. 그리고 얘도 꺼내야 돼. 됐니? 그러면 자, 그대로 적을게. 마이너스 9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18. 요거는 마이너스 4. 그리고 뒤에 플러스 18. 요렇게 있네요. 산수할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18하고 플러스 18은 없어질 것이고. 자, 결론이 요런 식이 떨어지네요. 자, m이라고 뒀는 우리의 식이 2배의 갈로 x-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 전체의 제곱이 될 것이고, 18과 18이 없어지면은 마이너스 4 요게 남는다 이 말이야. 이제 우리가 이 식을 뭐 하자? 해석을 하자 이 말이야. 이걸 해석을 하자 이 말이야. xy는 실수야. 맞지?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빼기 4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의 최대값은 몰라요. 하지만 최소값 x에다가 3을 넣어 봅시다. x는 xy 실수기 때문에 아무런 수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y에는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전부 다 뭐로 만들어 버리자? 0으로 만들어 버리자. 되겠니? 요거일 때 우리는 m의 값이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4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맞지? 그래서 요거일 때 얘 0이고 얘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라는 m에 대한 최소값이 나올 것이다. 되겠나요?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됐죠? 자,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써먹는 거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풀면서 보면은 여기가 뭐가 나오는 거야? 2차 나오죠? 2차 형태 나오죠? 그래서 요게 2차 방정식과 함수 단원에서 이런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항상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실수는 제곱하면은 0 이상인 수야. 이런 것들을 조금씩 생각을 해보면 좋아. 알겠죠? 머릿속에 넣어두고 써먹어야 됩니다. 자꾸 기억을 또 올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30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530번 문제는 조건이 앞에 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을 만족한대. 자, 이것도 여러분 앞에 주는 거니까 이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써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실수 xy라는 말 또 나오네요. 이거 실수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도 나올 수 있겠네. 이런 생각들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야 돼. 됐지?
자, 그리고 난 후에 요 녀석의 최대최소를 구하래. 됐죠? 자, 우리는 보시면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문자가 지금 아까 전에도 조금 전에 문제도 문자가 2개였지만 지금도 문자가 2개야. 맞지? 문자 2개는 힘들어. 문자 1개짜리로 바꾸자 이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앞에 조건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x를 y로 바꾸든지 y를 x로 바꾸든지는 상관이 없어. 제일 마지막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y를 x에 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여기서 y는 나타낼까요? y는 요 x의 범위가 있으니까 바로 x 써먹을 수 있을 거니까. 자, 넘어가자. 넘어가면 얼마가 되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되겠네. 되겠니?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두고 원래 우리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되겠나요? 자,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더하기 2배의 괄호 제곱에 여기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 되겠나요? 이 식을 우리가 새로운 문자로 하나 두면 돼. 뭐로 둘까요? t 괜찮나요? t라고 이렇게 두자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전개를 해버리면 자, t는 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천천히 할게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완전 제곱식 풀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t의 식은 전개해서 계산하면은 3x의 제곱 플러스 12x 더하기 18 이런 식이 될 거야. 자, 뭐와 뭐에 관한? x와 t에 관한 2차 함수가 되었다 이 말이야. 맞습니까? 이제 완전 뻔한 문제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제한된 범위도 있어요. 자, x의 범위도 있습니다. 단 x는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에서만 그래프를 그려달라. 그리고 최대 최소 구해달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 뻔한 문제로 풀겠습니다. 2차의 개수로 묶어내고요. x제곱 플러스 4x가 되고요. 1차 개수 절반의 제곱 풀4 마4 계속 했던 문제죠. 더하기 18. 자, t는 3배의 x 더하기 2 전체의 제곱에 요거 바로 계산할게. 요거 마이너스 12 맞니? 그럼 얼마 남니? 플러스 6 남네요. 맞습니까? 뒤에 18까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네요. 자,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 여기가 x축, 여기가 t축. 됐습니까? x의 범위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래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 그리라고 하고 돼 있죠? 그럼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을 것이고 0은 여기 있을 거니까 그래프 그리면 여기서부터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형태 요까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가 다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자, 요 t의 최소값은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요 꼭지점의 좌표 맞습니까? 6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 t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x에 누구 넣어야 되지? 0일 때가 제일 큰 거 맞습니까? 요 0일 때가 제일 큰 값을 가지겠네. 됐지? 0 넣어버리면 x 0 넣어봐. t 0 넣어봐. x 0 넣어봐. 0 넣으면은 얼마니? 4 곱하기 3 4, 3, 12 12 더하기 6이네요. 맞나요? 그럼 얼마? 최대값은 18 여기 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18이 가면 돼요. 됐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둘이 더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24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할만합니까? 괜찮죠? 유형들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것들. 자, 실수 조건이 나오면은 실수 제곱은 0 이상이다 쓰자. 그리고 문자가 2개 나왔을 때는 1개로 바꾸자. 그리고 범위는 항상 주의하자.
되겠지? 범위는 항상 주의하자. 그렇게 자꾸 문제를 다루면서 유형을 파악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업단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차 함수 활용 문제인데, 최대치수 활용 문제인데, 그나마 쌤이 뭐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활용 문제는요, 1차가 더 어려워요. 1차가. 1차 함수의 활용들이 보면 더 어려워요. 뭐,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연립, 소금물, 거리, 속력, 시간 나왔던, 중2 때 배웠던 그런 연립 방정식에서 식 세우는 것들이 위에 보면은 2차보다 더 어려워요. 2차는 차라리 더 쉬워. 차라리. 왜? 2차는 제곱하는 문제가 내야 되는데 이 제곱하는 문제가 일반적인 식에서 제곱하는 문제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뻔한 문제들만 잘 나와요. 그래서 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함재 그래프를 항상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됐지? 자, 봐. 5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 두 점 AB는 X축 위에 있고 두 점 CD는 2차 함수 Y 꼴 마이너스 X5 플러스 9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지난해 좀 이따 대입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렇게 했을 때 사각형 ABCD의 둘레를 구하시오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 그래프만 잘 해석하면 게임 끝날 것 같아. 특별할 거 없을 것 같아. 둘레 세대 갖고 하는데 특별할 거 없을 것 같아. 자, 얘가 되게 다행스러운 게 y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죠. 꼭지점이 x좌표가 왼쪽 오른쪽 안 움직였어요. 그냥 x 이꼴 0일 때 있다 이 말이야. 됐지?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요 y축으로 데칼코마니가 돼 있어.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지금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좌표의 값들을 미지수로 둬야 돼요. 됐죠? 그래서 요 b의 값을 우리가 a, 0라고 한번 둬 봅시다. 되겠나요? 그러면 a의 값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유민. 정확하게 대칭이니까. 그치. 요쪽으로 a가 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a, 0가 될 것이다. 이 말이야. 되겠니? 자, 그리고 요 B점의 X좌표가 A잖아. 그지? 그러면 요 C점의 좌표는 똑같이 요 X 이꼴 A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A, 뭐시가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됐죠? 근데 이 A, 뭐시기는 요 2차 함수 위를 지난다라는 말 있잖아. 위에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쓰라고 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에서 지난다, 위에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뭐 하자 했지요? 대입하자.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주면 요 X의 자리에 X 자리에 A 넣어주면 돼.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 나온다 이 말이에요. C점의 좌표. 됐습니까? 그러면 D점의 좌표 구할 건데 D점의 좌표도 봐봐. 결국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는 거랑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는 높이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A를 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A, 나타낸다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D도. 맞지? 끝났어. 이 문제 끝났어요. 자, 조금 작으니까 선생님 요거를 확대를 좀 시켜볼게요. 요걸 확대를 시키면 마음이 삐뚤나? 왜 선이 자꾸 삐뚤죠? 응? 마음이 삐뚤가? 선생님 원래 잔데, 인간 잔데, 인간 잔데, 인간 자의 타이틀을 벗어야 되나?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D,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 됐죠? 좌표도 다시 적어볼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A, 0, 여기는 A, 0, 얘는 A,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 여기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됐어? 뭐 구해야 돼?
둘레 구하래. 둘레의 뭐 최대값 구하래. 됐죠? 자, 길이 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똑같습니다. 요렇게 수직선이 있어요. 여기가 3이 있고요. 여기가 2가 있어요. 마이너스 2 할까요? 0 있어요. 요 길이 얼마냐고. 요 A점과 요 B점의 길이 구할 때 어떻게 구했지? 큰 것에서 작은 거 빼면 되잖아. 그럼 요 길이는 3이다 이 말이잖아. 음수가 있어도 마찬가지야. 됐지? 크고 작은 거 알 때는 큰 것에서 작은 거 빼면 돼. 됐죠? 그럼 보세요. B점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B점이 A점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누구에서? X좌표. 요 A에서 요 마이너스 A를 빼면 돼요. 돼요? 얼마 나와요? 뭐 2A 나오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B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BC의 길이는 높이잖아. 높이니까 무슨 좌표를 빼야 돼? Y좌표끼리 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근데 0이면 신경 쓸 필요 없는 게 바로 이 높이가 바로 나와버리죠. 누구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둘레를 적읍시다. 직사각형은 가로와 세로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예요? 가로 2개, 세로 2개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요거와 요걸 더할게요. 더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가 있는데 이게 전체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다 이 말이야. 됐지? 그럼 요 녀석에 뭐 구하라고? 최대값 구하라고. 자, 전개를 할 건데 전개를 그냥 하지 말고 요렇게 하자. 요 마이너스만 땡겨내주자 이 말이야. 어차피 원래는 이래 가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2A제곱 뭐 플러스 4A 플러스 18 요래 가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다시 전개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로 묶어요? 마이너스 2로 묶을 거야. 어차피 우리 또 완전 제곱식을 나타내야지 2차 함수의 최대치수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A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A가 되고 됩니까? 1차 계수 절반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1 되고요. 자, 아까 버려져 있네. 여기 마이너스 18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18 이렇게까지. 됐지? 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져 버리네. A-1의 제곱에 자, 요 마이너스 1만 갈로 나갈 때, 집 나갈 때 빚 계산하고 나와주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플러스 2 맞습니까? 뒤에 18 있네요. 그래서 더하기 20이 됩니다. 자, 요게 둘레야. 그래서 둘레를 우리는 해석을 하면 A가 얼마일 때? 1일 때 무슨 값을 가진다? 위로 볼로 가잖아. 그지? 2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최대값 얼마를 가진다? 20을 가진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합니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들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대표적인 유형들의 문제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단원은 다음 시간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수고했습니다.